나 저기 돼지 지나간다. 너 다리 완전 코끼리 같은 거 알아? 다이어트 강박? 외모 강박 같은 게 생긴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남자 새끼들이 여자애들 품평을 한 거예요. 본인들이 내가 살찌는데 돈 보태줬나? 안녕 밀무리들, 오션이에요. 얼마 전에 올린 수다겟레디를 밀무리들이 정말 좋아해 주셔서 오늘도 수다겟레디 찍어보려고 카메라 켰는데요. 제가 또 어떤 수다를 떨어볼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가 저희 회사분들이 저한테 다이어트 관련 썰을 풀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은 제가 회사랑 계약하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미팅 같은 걸 하거든요. 그 미팅을 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유튜브 채널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좋고 이런 부분은 조금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약간 평가받는 그런 자리인데 그런 미팅을 매달 하다 보니까 제가 점점 바뀌는 게 보이셨나 봐요. 사실 제가 유튜브 초창기 때만 해도 정말 이 다이어트 강박 외모 강박 이런 게 되게 심해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좀 통통할까? 다른 유튜버분들은 다 마르고 예쁜데 나는 왜 이렇게 튼실하지에 대한 생각을 항상 했단 말이죠. 그래서 고민 얘기할 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에스네이처 아쿠아 스칼란 미스트 제가 계속해서 그 미팅을 하면서 점점 그런 말을 안 하고 조금 이렇게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 관련한 썰을 한번 풀어보시라 추천을 해주셔서 오늘은 약간 저의 다이어트 연대기와 다이어트 강박이 좀 어떻게 해서 좀 나아졌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썰을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히엘 울트라 퓨어 하이포텐시 세럼 1.5% 히알루로닉 애시드 제 다이어트 썰을 풀려면 정말 어린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좀 통실통실한 편이었거든요. 아주 아기 때부터 저희 언니는 되게 말랐는데 저는 항상 좀 약간 통통한? 그러다 보니까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나이인데도 내가 좀 통통한 것 같고 언니처럼 마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디어달리아 프라임 레이어 스킨 프랩 프라이머 그게 이유가 뭐냐면 초등학생 때는 옷을 인터넷으로 산다는 개념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냥 옷을 사면은 항상 홈플러스나 이런 데 엄마 아빠 손잡고 가서 사는 거였어. 거기 가서 바지 같은 걸 입어보면 내가 입으면 진짜 별론데 언니가 입으면 핏이 너무 예쁘니까 그 가게 사장님도 그렇고 막 언니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거를 나는 옆에서 바로 듣잖아. 그러니까 청바지를 입었는데 언니는 칭찬을 막 다리 너무 예쁘다 모델 같다고 칭찬을 받는데 나는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뭔가 나도 저렇게 마르고 싶다. 나도 저렇게 조금 다리가 쭉 뻗었으면 좋겠다라는 동경이 아주 어린 시절부터 생겼던 것 같아요. 거센 커버 퍼펙션 컨실러 팔레트 01 커버 앤 코렉트 근데 솔직히 말해서 동경까지는 괜찮았어. 근데 제가 딱 중학생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되게 예민할 때잖아요. 내 외모에 대한 평가나 내 몸매에 대한 평가가 정말 사소한 것도 되게 크게 받아들여지는 시기인데 그때 제가 약간 놀림을 받았어요. 남자애들한테. 지금 생각하면 진짜 어이가 없는데 나 저기 돼지 지나간다. 너 다리 완전 코끼리 같은 거 알아? 약간 이런 말을 남자 학생들이 저한테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키가 한 164에 몸무게가 56, 8 이랬나? 사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지금 다시 생각하면 그렇게까지 얘기를 들을 만한 몸이 절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앞에서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앞에서는 센 척을 하고 뭐? 너 지금 뭐라고 했냐? 이러고 화장실에 가서 혼자 울었어요. 제가 또 나름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울면 지는 것 같은 거야. 근데 결국은 화장실에서 엉엉 우는 항상 얘기하지만 저는 굉장히 속이 여려요. 상처를 좀 잘 받는 타입이어서 그 말이 저한테 엄청 상처가 됐어요. 솔직히 그거 얘기한 그 친구들도 정말 잘못한 거죠. 근데 나는 그게 걔네 잘못이라는 생각보다 내가 진짜 뚱뚱한가 보다. 나 진짜 왜 내 다리는 이렇게 코끼리 같을까? 그래서 제가 지금도 영상에서 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그 합이라는 생각이 거기서부터 온 것 같아. 어렸을 때 그 얘기를 한번 듣고 나니까 저는 그 후로 평생 나는 하체 비만, 나는 다리가 너무 튼실하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처음으로 헬스장을 끊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라는 거를 인생에서 최초로 시도를 하는 시기가 그 중학생 때인데 겨울방학 때 헬스장을 엄마 아빠가 끊어줘가지고 맨날 가서 러닝머신 하고 했어요. 솔직히
솔직히 말해서 저의 첫 다이어트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다이어트에 대한 지식도 없었고 단순히 굶기만 했는데 제가 또 회복 탄력성이 빨라가지고 그 친구들이 저한테 뭐라고 한 거는 금방 좀 까먹어지더라고요. 아이씨 하고 막 운동은 하지만 또 먹고 약간 이런 패턴이 된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기억나는 게 한 2kg 정도 뺐나? 2kg도 못 뺀 것 같아요. 다이어트에 실패했어. 근데 이게 웃긴 게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았지만 다이어트를 시도했다가 실패한 그 내 자신이 되게 한심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너는 왜 이것도 못해? 너는 왜 이거 안 먹는 걸 못해? 그냥 좀 안 먹으면 살 빠지는 거잖아. 막 이러고 약간 내 자신한테 또다시 화살을 그렇게 말한 그놈들이 문제인데 다시 또 나를 너는 왜 의지가 박약해서 살을 못 빼니로 또 그 화살이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면서 이제 고등학생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또 고등학교를 여고를 나왔잖아요. 제가 고1 때 잠깐 남자친구가 있고 그 나머지는 남자친구가 없었어서 딱히 뭐 누구한테 예뻐 보이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고 뭐 남자친구가 있고 싶지도 않았고 그냥 나는 친구들이랑 노는 게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정말 열심히 먹습니다. 저 진짜 하루에 한 번씩 매점에 가가지고 제가 고2 때인가 고3 때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매점이 생겼어요. 그래서 진짜 하루에 한 번씩은 꼭 가서 만두를 사 먹었어. 나 아직도 기억나. 진짜 맛있었는데 하늘 세라민 하이 글로우 쿠션 21호 그러다 보니까 살이 엄청나게 찝니다. 75kg까지 쪄요. 근데 제가 운동을 했을 리가 만무하죠? 고등학생이라 공부하느라 사실 공부를 막 엄청 많이 하진 않았지만 맨날 앉아있는데 먹는 것만 엄청 많이 먹으니까 정말 75kg까지 급격하게 찌더라. 근데 솔직히 전 제가 75kg일 때도 별 생각이 없었어요. 아니 뭐 어쩔 거야. 나 이거 살 쪘다고 그렇다고 엄청 찌지도 않았고 그냥 좀 통통해졌다 그 정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고3이 되니까 졸업사진을 찍는다네? 근데 뭔가 제가 졸업사진에는 조금 예쁘게 나오고 싶은 욕심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가 졸업사진까지 한 3개월 조금 넘게 남았었나 그랬는데 저희 집에 전신 거울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그냥 어느 때와 다르지 않은 평범한 어떤 날에 제가 그 전신 거울을 보면서 머리를 묶다가 이렇게 머리를 묶었는데 이쪽 팔 두께랑 제 얼굴 두께랑 똑같은 거예요. 진짜 똑같은 거예요. 그때 약간 제가 약간의 심각성을 느낀 거예요. 나 언제 이렇게 살이 쪘었지? 그래서 안 되겠다. 진짜 살을 빼야겠다 하고 그때 정말 식음을 전폐하듯이 그때 다이어트를 어떻게 했냐면 그냥 생짜로 굶었어요. 생짜로. 제가 학교 갈 때마다 훈제 계란 2개랑 방울토마토 5알 그리고 오이를 한 줄인가 2줄 정도 이렇게 싸가지고 다니면서 아침에 학교를 딱 가면 아침에 배고프잖아요. 제가 그때 7시 40분까지 등교요. 나 진짜 일찍 등교였거든요. 아침 자습 시간이 있어가지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학교를 가는데 저희 학교가 집에서 또 지하철 타고 가야 돼가지고 한 30분? 40분 정도 거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면 아침이니까 배가 고픈 거야. 그럼 그때 훈제란을 2개 까먹어요. 아침 자습 시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계란을 까먹고 점심시간이죠. 점심시간에는 애들 다 급식 먹으러 가는데 혼자서 오이랑 토마토 그거를 또 막 먹어요. 그리고 야자하기 전에 석식 먹잖아요. 석식 먹을 때 또 오이를 먹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도 그때 진짜 독했던 게 그 석식 먹을 때는 친구들 밥 먹는 옆에 앉아서 오이를 막 먹었어. 근데 어느 날이었나? 진짜 너무 제가 좋아하는 석식 메뉴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먹는 게 너무 서러운 거야. 그래서 막 운 적도 있을 정도로 그때 진짜 심하게 다이어트를 했고 그때 애들이 뭐라 했냐면 야 급식실 왔는데 오이 냄새 나길래 너 있는 줄 알았다 이럴 정도로 식단을 칼같이 지키면서 굶어서 살을 뺐거든요. 근데 그렇게 빼니까 주변 사람들 반응이 너무 좋은 거야. 뭐 예를 들어서 교무실에 가도 선생님들이 야 너 살이 왜 이렇게 빠졌어? 너무 예뻐졌다고 막 그러고 하복이 엄청 낑겼었거든요. 근데 그게 엄청 널널해지고 내가 봐도 배가 들어가고 막 이러니까 와 이 다이어트의 맛을 한번 봐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좋아하던 남자애가 있었는데 중학생 때는 제가 좋아하는 남자애랑 사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저한테는. 제가 그 중학생 때는 정말 짝사랑을 MFP로서 엄청나게 했습니다. 이 사람 좋아하고 저 사람 좋아했는데 결국 이어진 건 제로다. 제로.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사귀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와서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나를 꾸미니까 내가 좋아하는 남자랑 사귀게 됐다고? 이렇게 되니까 그때부터 뭔가 좀 다이어트 강박? 외모 강박 같은 게 생긴 거예요. 제가 그때 무려 살을 14kg?
15kg 정도 빼요. 60kg, 최종 몸무게가 60kg 될 때까지 75에서 뺐단 말이에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제가 고등학생 때도 키가 168인가 그랬으니까 그 몸무게면 여러분 그냥 정상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을 빼고도 제가 매일 친언니한테 어디 나갈 때마다 뭐라고 하냐면 나 봐봐봐, 나 지금 안 뚱뚱해 보여? 그러니까 내 오늘 코디 어때가 아니라 나 지금 안 뚱뚱해 보여? 나 옆에서 봐봐, 나 지금 옆에 다리 안 두꺼워 보여? 막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뭔가 그때 되게 좀 심하게 강박이 생겼던 것 같아. 더 이상 찌면 안 될 것 같고. 거센 커버 퍼펙션 컨실러 펜슬 2호 리치 베이지. 어쨌든 그런 강박을 가지고 대학교를 딱 가는데 제가 공대를 갔거든요. 저는 제가 공대 여신이 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지금 된 게 굉장히 어이없죠. 근데 어쨌든 그때 저는 굉장히 생각이 어리고 짧은 그 지난날 20살의 혜민이는 내가 공대를 가면 나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딱 간 거야. 살을 빼고 이제 자신감도 풀 충전해서 딱 갔는데 웬걸 예쁜 애들 너무 많네? 아니 공대인데 예쁜 애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나에게 나는 왜 저렇지 못하지? 근데 어떻게 보면 내 삶이 비교였다, 비교. 그러니까 대학교 가서도 예쁜 친구들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한없이 작아 보이고 별로인 거예요. 그리고 굶어서 뺀 살이 뭐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먹으니까 도로 다 찌는 거야. 그래서 힘들게 빼놓은 살이 대학교 1학년 한 반쯤 다녔나? 다 찐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72kg쯤 됐나? 그러니까 내 자신감이 정말 바닥으로 떨어지고 또 레전드 썰이 있는데 프릴루드 딘토 페어리 더스트 루스 파우더 2호 피치 페어리. 저희가 그 한 학년에 남자 단톡방, 여자 단톡방이 따로 있었거든요. 단체 톡방이 있고 남자방, 여자방 이렇게 있었어. 근데 거기서 그 남자분들이 남자 새끼들이 여자애들 품평을 한 거예요. 얘는 어떻다, 얘는 얼굴은 어쩌고 몸매는 어쩌고 이지랄을 해놓은 거예요. 그놈들한테는 인간이란 말도 개빡치니까 새끼들이라고 할게요. 그놈의 새끼들이 거기다가 품평을 한 거야. 근데 제가 그때 친했던 남자애 중에 한 명이 그게 좀 잘못됐다는 거를 인지를 한 거죠, 본인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슬쩍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거기 남자애들 단톡방에서 그런 얘기 한다 얘기를 해줘가지고 진짜 뭔가 기분이 더럽잖아요. 여러분 누가 나를 내가 없는 단톡방에서 그렇게 품평을 한다는 게 기분이 진짜 나쁜데 일단 나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으나 저보다 마른 여자애한테 쟤는 얼굴은 예쁜데 코끼리 다리다. 제가 그 중학생 때 들었던 아니 애들이 뇌가 안 컸나? 그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모르게 제가 저런 얘기를 들었으면 나는 무슨 얘기를 들었을까 하고 무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 무리가 있었어요. 또 새끼들 무리가 있었는데 걔네들이랑 뭔가 같이 있거나 이러면은 그런 시선이나 이런 게 신경이 겁나게 쓰이는 거예요. 왜냐면 품평을 했다고 하니까. 근데 나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들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학교 끝나고 맨날 집 가는 길에 아시는 분 아실 텐데 그 병점역에 그 다코야키 집이 있었어요. 지금 제가 거의 졸업할 때쯤에 국화빵으로 바뀌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맨날 다코야키 사 먹었거든요. 거기가 진짜 맛있어가지고. 근데 그 다코야키도 끊고 그 방학 때 운동도 열심히 하고 해서 살을 또 빼요. 근데 그때도 역시나 어떻게 뺐다? 그러니까 운동이라고 해봤자 막 엄청난 운동이 아니라 러닝머신에 걷는 정도고 페리페라 맑게 물든 선샤인 치크 26호 달달 베리해 거의 또 식단으로 뺀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빼면 어릴 때는 또 살이 잘 빠진다? 그래서 진짜 살이 잘 빠졌어요. 다시 또 60kg 초반대로 되돌립니다. 다시 되돌리고 그때 제가 아마 남자친구를 사귀었었는데 다행히 그 새끼들이 있지 않고요. 그냥 전혀 다른 괜찮은 사람을 사깁니다. 살 빼고 남자친구도 사귀고 이렇게 하는데 또 코로나가 딱 터지네?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또 학교를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남에게 보여지는 데만 집중을 했던 것 같아. 내가 살을 빼고 싶은 게 아니라 남들이 나를 봤을 때 뚱뚱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살을 뺐던 거야.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지고 학교를 안 가니까 또 먹는 거예요. 나란 인간이. 또 내 탓을 안 해. 뭐 이러면 안 되지만 페리페라 맑게 물든 선샤인 치크 27 딸기 수확해. 그리고 그때 심지어 남자친구가 있었으니 얼마나 먹어지켰어요. 또 살이 75까지 찝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때는 그때 사귀던 남자친구가 제가 살이 찌던 말든 굉장히 예쁘다고 해줘가지고 좀 약간 그 외모 강박을 살짝 내려놓거든요. 근데 그 친구랑 헤어지고 나니까 또 그 병이 도진 거야. 네, 외모 강박이 또 도진 거예요. 그놈의 다이어트 강박과 외모 강박이 다시 도지면서 또 제가 그때 좋아하는 친구가 생겼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경험이 있잖아요. 내가 살을 빼고 좀 이렇게 외적으로 예뻐지면은 내가 좋아하는 남자랑 사귀어본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다시 또 미친 듯이 살을 빼요. 또 굶어서.
또 굶어서 살을 빼서 그 남자애랑 또 사귀는데 이 얘기만 들으면은 엄청 그냥 쉽게 뺐다가 쪘다가 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엄청난 자기 혐오와 그런 것들이 있었다. 이게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살쪄 있는 내 모습이 진짜 엄청 싫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한 번 빠졌다가 도로 찌면 그게 더 심해져요. 한번 그 맛을 보니까 더 그 강박이 심해지는 거야. 물론 이 우리나라도 문제긴 하죠. 왜냐면 내가 살이 쪘을 때랑 뺐을 때랑 사람들의 대우가 달랐거든. 내가 살 빼고 예쁠 때는 막 사람들이 나한테 친절한데 아닐 때는 또 아니었고 막 이러니까 그 예로 뭐가 있었냐면 제가 한번 렌즈통이 필요한 적이 있었어요. 렌즈통이 필요한 적이 있었어가지고 그 안경점에 가서 렌즈통을 조금 살 수 있냐고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제가 완전 생얼로 같은 날이었어요. 완전 생얼로 갔을 때는 돈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또 화장을 하고 렌즈통이 좀 더 필요하겠다 해서 다시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그 렌즈통 좀 사려고 하는데요. 왜냐면 아까 내가 샀잖아요. 돈을 주고 그 렌즈통을 샀으니까 이 렌즈통은 파는 거구나 인식을 하고 가서 렌즈통 좀 사려고 하는데요 했는데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제가 그때 아까 그 사람이랑 동일하다는 거를 인지를 못 하셨어요. 왜냐면 그때 했던 대화로 따져 보았을 때 제가 아까 그 사람이라는 거를 인지를 전혀 못한 상태임에도 아까는 돈을 받고 내가 메이크업을 하고 꾸민 상태 이럴 때는 또 돈을 안 받으시고 하는 뭐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살이 찐 내가 너무 싫은 거야. 그러니까 나를 엄청 혐오하면서 살을 빼는데 그 결과는 항상 굶어서 빼고 굶어서 빼다 보니까 체지방이 엄청 그러니까 근육이 굶어서 빼면요 여러분 근육이 같이 빠지거든요. 디올 포에버 꾸띠르 루미나이저 2호 핑크 글로우. 그래서 근육은 싹 녹아서 없어지고 체지방은 가득한 그런 몸인데 저는 그냥 그 몸무게만 보면서 만족을 했어요. 근육? 어쩔? 나 60kg인데? 뭐 어쩔 거야. 75kg보단 이게 낫잖아.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 프릴루드 딘토 단테 샤프너블 브로우 펜슬 41 레오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살다가 제가 이 유튜버라는 삶을 택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유튜브를 하다 보면은 정말 일단 이런 DSLR 카메라로 나를 처음 찍잖아요? 굉장히 너무 당황스러워요. 나 왜 저렇게 생겼지? 나 표정은 왜 저래? 나 말은 또 왜 저렇게? 내 목소리는 또 왜 저래? 이러면서 나를 굉장히 적나라한 카메라로 지켜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찍힌 영상을 또 내가 며칠씩 붙잡아가면서 편집을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내 얼굴의 결점이 엄청나게 보이고 다른 예쁜 뷰티 유튜버 분들이랑 나를 비교했을 때 내가 진짜 보잘것없다고 느껴지거든요. 특히나 저는 막 엄청 꾸미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한번 행사장에 초대받아서 갔는데 저는 되게 뭐랄까 직장인처럼 옷을 입었는데 오신 분들은 다 누가 봐도 인플루언서 그냥 옷 같은 것도 막 프릴 막 퍼 막 이런 거 입으시니까 나 어디 가서 유튜버라고 해도 되나? 와 진짜 저렇게 반짝반짝 아름다우시고 저런 쿨하고 자신감 있는 애티튜드를 가진 분들이 인플루언서가 아닐까? 막 이러면서 저 유튜브 초창기 때 정말 그 비교의 늪에 빠져가지고 물론 지금이라고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도 유튜버분들 보면서 와 진짜 예쁘다. 너무 예쁘다 이런 생각 하지만 그때는 진짜 어느 정도였냐면 그냥 예쁜 분들을 보면 내가 너무 그냥 우울해지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럴까? 내가 이런 얼굴로 뷰티 유튜브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 그런 불건강한 마음가짐을 가지면서 유튜브를 하다 보면 막 새벽까지 편집하고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새벽에 정말 사람이 멘탈이 가장 약해지는 그런 시간대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새벽에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게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막 우울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아마 유튜브 초창기 때는 막 쌍수하고 싶다는 말도 했을걸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니 멀쩡하게 쌍꺼풀이 있는데 막 쌍수를 막 더 두껍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눈밑지방 재배치하고 싶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몰라 제가 한때 막 그런 얘기 많이 했을 때가 있어요. 뮤드 인스파이어 스키니 브로우 카라 B02 뮤트넛. 근데 제가 맨날 그러고 있으니까 진짜 너무 사람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인스타 같은 것도 그러니까 제가 일이잖아요. 인스타나 유튜브나 일이니까 안 보고 싶어도 들어가서 봐야 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인스타 들어가 보면 그냥 오늘 이 세상에 그냥 다 예쁜 사람밖에 없어. 다 예쁘고 마르고 막 얼굴에 결점 하나 없고 눈은 다들 막 왕방만큼 크고
그때는 무슨 다들 막 예쁘고 이래. 근데 제가 그때 사귀던 남자친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티적으로 조언을 되게 많이 해줬거든요. 아, 잘 생각해봐라. 너도 인스타 속에 있는 모습으로 항상 살진 않지 않냐. 누구나 인스타에는 보정된 사진을 올리고 자기의 베스트인 모습만 올린다부터 시작해서 되게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해줬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그런 사람 있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저는 다행히도 굉장히 안 좋았던 시기에 막 외모 강박과 남들과 비교하고 이랬던 시기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가지고 페리페라 잉크 포켓 섀도우 팔레트 07 햇빛 받은 제철 봄딸기 다행이었는데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사람이라는 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남이 100번 말해줘도 내 귀엔 그게 안 들려. 왜냐면 내 눈에는 맨날 그런 게 보이거든. 근데 그러다가 제가 이런 것들을 고치게 된 계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운동이에요. 저의 그 개쩌는 다이어트 강박과 이런 거를 운동을 시작하면서 정말 많이 고쳤는데 이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체력이 너무 쓰레기인 거예요. 당연하지. 왜냐면 내가 쪘다가 굶어서 뺐다가 쪘다가 굶어서 뺐다가 그거를 막 3번씩 반복을 하니까 내 몸에 근육이랄 게 남아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근육은 내 배터리의 총 용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몇 미리암페어 몇 미리암페어 얘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육이 많은 사람은 배터리 용량이 큰 거야. 그래서 잠을 자면 이 배터리 용량을 쫙 충전을 해. 근데 근육이 없는 사람은 이 배터리 용량이 작아서 똑같은 시간을 자도 이만큼만 충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체력이 빨리 소진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 진짜 이 사람의 인자함, 사람의 배려는 지갑과 체력과 탄수화물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솔직히 내가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든데 뭔가 남을 도와줄 마음이 들겠어요? 뭐 안 들죠. 내가 당장 너무 내가 너무 힘드니까 뭐 남을 배려할 생각도 없는 거야. 그때 저는 그 배터리 용량이 너무너무 작아서 조금만 일을 하면은 그냥 바로 막 졸리고 막 낮잠도 엄청 많이 자고 하루가 다 잠이었다. 그러니까 낮잠을 안 자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하루에 한 3시간은 낮잠을 꼭 자줘야지만 뭔가 일이 되고 일도 되게 집중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 진짜 졸리다 이러면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그 피지컬 100을 보면서 그 1등 하신 분이 그때 하셨던 운동이 크로스핏이라는 소리를 듣고 저희 집 가까운데 크로스핏 박스가 있길래 등록을 합니다. 그래도 제가 다행히도 뭔가 운동하고 배우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나도 한번 저 크로스핏이란 걸 해봐야겠다. 사실 그때도 목적은 다이어트였어요. 크로스핏을 하면 내가 저 사람처럼 몸이 되게 예뻐지지 않을까? 그 1등 하셨던 남자분이 되게 몸이 좋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다이어트를 할 목적으로 크로스핏 박스를 등록하러 갔는데 박스 코치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다이어트는 너무 기대하시면 안 된다. 처음 한 달 만에 쭉쭉 빠지고 이런 건 아니고 좀 장기적으로 하시다 보면은 빠질 수도 있다. 근데 다이어트만 생각하고 크로스핏을 하실 거면은 막 엄청 추천드리진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뭔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더 믿음이 가고 그러면 내가 2-3개월을 하면은 결과적으로 살이 빠지는 건가? 이러면서 등록을 하고 이제 박스를 다니거든요. 근데 처음에 한 달을 하는데 진짜 살이 전혀 빠지지 않고 오히려 쪘어요. 왜냐면 크로스핏이 운동량이 엄청 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저는 그 전에 운동을 막 엄청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운동량이 엄청 크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제 몸에서는. 그래서 식욕이 막 늘기 시작하고 진짜 엄청나게 먹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몸의 입장에서는 운동을 했으니까 뭔가 먹는 걸 섭취를 해서 그거를 이제 몸에 근육에 스크래치가 났을 거를 이제 잘 보강을 해서 근육을 늘리기 위해 함인데 저는 그냥 살이 찌니까 그게 싫은 거야. 그래서 솔직히 제가 크로스핏 한 달 하고 되게 크로스핏과 권태기 같은 게 오거든요. 사귀는 사이도 아닌데 막 권태기가 오고 막 그래요. 근데 어쨌든 돈은 냈고 다니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한 달 넘게 꾸준히 다녔나? 저는 사실 뭔가 돈 내면은 돈 아까운 게 싫어가지고 진짜 맨날 나갔거든요. 그랬더니 어라라? 내 체력이 좀 좋아지네? 근데 그 체력이 좋아지니까 뭔가 내 삶의 질이 굉장히 올랐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항상 낮에 낮잠을 잤어야 되는데 낮잠을 자지 않아도 되고 일을 할 때도 되게 집중도 있게 일이 되고 이런 거를 느끼게 됨과 동시에 사람이
습관을 형성시키는데 필요한 그 시간이 40일인가 45일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다녔으니까 약간 운동이 습관화가 된 거야.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당연한 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박스를 다닌 지 조금 되니까 거기 있는 분들이랑도 제가 조금 친해진 거야. 근데 제가 또 ENFP잖아요. 혼자 운동하는 건 싫지만 같이 하면 힘들어도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 박스가 되게 분위기가 좋아요. 토스 있고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냥 되게 다 같이 운동하고 이런 분위기가 조금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딱 그 수업만 하는 게 아니라 플러스로 추가 운동을 막 같이 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운동량이 엄청 많아진 거야. 그러니까 먹어도 살이 안 찌는 거야. 먹어도 살이 안 찌네?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는 뭔가를 먹으면 내가 살이 찌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걸 먹은 거에 대한 죄책감이 들어서 그 죄책감이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어서 또 다시 뭔가를 먹게 하는 그런 악순환을 반복하고 반복했는데 노베브 슬림 엣지 듀얼 라이너 4호 마롱 브라운 아니 먹어도 살이 안 찌니까 예전에는 내가 중간에 뭐 과자라도 하나 집어 먹으면은 왜 먹었지? 그것도 못 참니?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따 운동 가서 자전거 30분 더 타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마인드가 바뀌고 또 어쨌든 제가 승부욕이 조금 있는 사람인데 밥을 안 먹고 굶으면요 그 운동이 잘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것도 안 먹고 가서 크로스핏의 역도처럼 이렇게 무거운 걸 들려고 하잖아요. 안 들려. 자존심 상해.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막 다이어트보다 그냥 내가 이 운동을 잘하는 게 중요해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스위치온 다이어트를 했었잖아요. 그 스위치온 다이어트를 처음에 왜 했냐면 제가 운동을 하는데 철봉 같은 걸 매달리기 할 때 제 몸이 너무 무거워서 내 몸인데 주체가 안 되는 거야. 체지방을 조금 빼봐야겠다. 내가 이 철봉 동작을 잘하려면 살을 좀 빼봐야겠다라는 마음이 조금 있어가지고 그 스위치온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 스위치온 다이어트에 대해서 그 댓글에 말이 진짜 많아요. 어떤 분들은 좋다, 아니다, 너무 무리해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댓글이 많은데 그분들 의견 다 너무너무 맞는 것 같고 장단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스위치온 다이어트의 장점은 그 스위치온 다이어트를 하면서 나도 모르게 관련해서 막 찾아보잖아요. 그러면 저의 그 유튜브 알고리즘이 완전히 그쪽으로 바뀌어. 건강 뭐 이런 걸로 바뀌면서 다이어트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저속노화, 우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막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영상을 되게 많이 봤는데 일단 그런 영상을 많이 보게 되면 어떤 음식이 몸에 얼마나 안 좋은지 같은 걸 알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감자튀김 뭐 안 좋다 안 좋다 얘기만 들었지 뭐 얼마나 안 좋겠어 싶잖아요. 근데 탄수화물에 기름에 튀긴 거 이렇게 되면은 우리 몸의 혈당을 엄청나게 급격하게 올리고 이 혈당 스파이크가 나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쌓여서 당뇨가 생기면 그 당뇨라는 게 생기는 순간 엄청나게 다양한 합병증이 생기고 부터 시작해서 그냥 막 이런 거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쯤 되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뭔가 내가 말라야겠다가 아니야.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식습관을 조금 개선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본 것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이제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아간다. 근데 우리가 100세 시대에 걱정해야 될 게 뭐냐를 생각했을 때 우리는 100세 때도 걸을 수 있어야 한다. 라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오래 산다고 다가 아니잖아요. 너무 아프고 내가 내 몸 하나 컨트롤이 안 되는 상태로 장수한다고 그 최고의 욕이 유병장수하세요 라는 말이라는 게 그런 밈이 있을 정도로 뭔가 내 몸이 아픈 상태에서 오래 사는 건 그렇게까지 의미 있는 장수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무병장수를 해야지. 근데 우리가 그 나이 때까지 오래 살려면 운동 무조건 해야 되고 특히 나이 들수록 근력 운동은 더 필수적으로 해줘야 된다. 플러스 단백질 섭취 필수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 있는 근육 1kg가 나중에 의료학적 관점에서 비용으로 환산했을 때 이거 뭐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근육이 1kg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4억 정도의 의료비 차이가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육 1kg가 되게 소중한 거지. 근데 그러려면 탄수화물 이런 거 먹을 게 아니라 단백질, 깨끗한 단백질 잘 챙겨 먹어주고 이런 게 중요하다라는 걸 자꾸 이제 뇌이징을 당하는 거야. 그래 내가 지금 다리 마르고 싶은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왜냐면 저 옛날에 막 다리 보톡스를 맞으려고 했다니까요. 제가 종아리 알이 컴플렉스여서 종아리 보톡스를 맞고 승모근 보톡스를 맞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걸 보니까 야 혜민아 너 진짜 정신 차려라. 너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너 100살에도 걸어야 될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나의 이 튼실한
동그란 하체가 자랑스러워져. 그리고 또 뭐라고? 근육 1kg에 4억? 내가 열심히 운동해서 4억 벌었네? 약간 이런 마음가짐으로 또 살고 하다 보니까는 진짜 정말 자연스럽게 다이어트 강박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또 혹여나 다시 그런 마음이 들려고 하면은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뭐 마르고 엄청 오피 좋은 분들 안 부럽겠습니까? 너무너무 부럽죠. 근데 약간 그런 생각 들 때마다 혜민아 너 안 먹고 저런 몸매를 만들면 너가 행복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는 아니거든요. 저는 먹는 게 인생에 있어서 정말 큰 행복이고 그걸 놓고 싶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뭔가 다시 그런 생각이 들 때도 그냥 그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그리고 좀 통통하면 어때? 본인들이 내가 살찌는데 돈 보태줬나? 그리고 통통한 사람이 오래 산대요 여러분. 그 또 무슨 허벅지 두께에 따른 장수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물론 그게 100% 지방이면 안 되겠죠. 여러분 운동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미의 목적이 아니라 100살이 돼서도 잘 걸어 다니려면 여러분 운동은 필수. 특히 하체 운동 필수. 또 뭔 얘기가 나 갑자기 여기로 샜지? 갑자기 막 운동 추천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뭔가 내 몸을 미학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지 말고 기능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은 좀 나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그 써니님 채널에 영상이 올라온 걸 보다가 써니님이 막판에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너무 미적인 관점에서 보지 말고 기능적으로 생각하면 조금 생각이 달라진다고 하셨는데 내가 지금까지 든 생각이 저거다 딱 들었어. 뭔가 제 몸을 누군가에게 평가받는 대상. 누군가가 나를 보고 예쁜 애, 많네, 몸이 뚱뚱하네, 뭐 허벅지가 너무 두껍네, 뭐 그거에 비해 허리는 조금 얇네, 뭐 이런 그냥 모든 평가들 있잖아요. 그런 건 솔직히 진짜 미학적인 관점인 거고 그냥 내 스스로 약간 좀 기능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니까 그런 강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지금 1시간째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저는 이런 미디어에서 정말 마른 연예인분들 많이 보이잖아요. 해무에서 산 속눈썹. 근데 그들은 연예인이야. 연예인이고 우리가 그렇게 따라할 필요가 없어요. 특히 어린 친구 중에 막 그런 아이돌분들의 마른 몸을 지향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 진짜 그런 거 부러워서 굶어서 살 빼면 나이 들어서 고생합니다. 특히 여자분들은 근육 1kg 붙이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그걸 굶어서 다 빼버린다? 나 너무 아깝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 하면은 먹을 거 잘 챙겨 먹으면서 운동해서 그렇게 빼야 돼. 제가 진짜 다 해봤잖아요. 나 굶어서도 빼보고 운동해서도 뺐는데 단순하게 무게만 집착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맨날 저보고 언니가 70kg 하고요? 하잖아요. 근데 저 진짜 70kg 맞고 근육 1kg랑 지방 1kg랑 그 부피가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그 체중에 집착하지 말고 먹으면서 운동하면서 하자. 굶으면서 빼는 살은 먹는 순간 다시 다 돌아옵니다. 내가 평생 굶으면서 살 수 있는 거 아니면은 그 방법은 안 하는 게 나아. 애초에 그냥 근육 제발 빼지 마. 근육 나 진짜 근육 1kg의 소중함 1kg에 4억이라니까 여러분. 진짜 진심이에요. 그리고 혹시나 주변에 제 중학교 때 시절처럼 그렇게 말하는 새끼가 있다? 그런 새끼들은 상종도 하지 마세요. 나 지금 다시 생각해도 너무너무 화나는데 지가 뭔데 나한테 코끼리 다리니 뭐니 뭔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 진짜 너나 잘하라 그래요 정말. 진짜 나쁜 놈들. 그리고 그런 경우도 많이 본 것 같은데 약간 가족들이 뭐라고 하는 경우? 생각해보면 저는 저희 아빠도 맨날 살 빼라 했었거든요. 막 살 빼면 돈 준다 그러고 몇 킬로 빼면은 뭐 얼마 주겠다 막 이런 거를 엄청 많이 걸었었는데 가족들이 막 나한테 그렇게 얘기한다 하면은 진짜 하지 말라고. 내 몸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고 따끔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버립시다. 물론 내 건강을 생각해서 막 좀 탄산음료 좀 줄여라 이런 건 괜찮죠. 근데 막 살 좀 빼라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나 다리가 코끼리인 거예요.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었나 보다. 자꾸 코끼리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 할 때는 진짜 확실하게 아무리 가족이라도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혹시 우리 스스로도 남들한테 그렇게 한 적이 있진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무의식에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어쩔 수 없이 이 외모 지상주의에 살면서 그럴 수는 있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러지 말아야겠다 하면은 좀 덜 하니까 그렇게 살아보자고요. 그리고 타인한테 그런 잣대를 들이밀면 결국 나한테 들이미는 잣대랑 똑같아요.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적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의 어떤 부분이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내 모습에서도 그런 게 보인다?
왜냐면 내가 보는 거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저런 부분까지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울 속에 나한테도 그걸 보는 거야. 그러니까 남한테 그런 잣대를 들이면 나한테도 똑같이 그 잣대가 적용이 된다. 그럼 어떻게 된다? 내 마음이 힘들어진다. 뚜클포스클 아트클래스 스머징 트림라이너 2호 퍼지. 우리 스스로도 좀 조심하고 남들이 나한테 그렇게 하면은 그냥 바로 그냥 해버리는 거죠. 오늘 수다를 엄청 떨어가지고 메이크업 얘기를 하나도 못했네. 근데 뭐 메이크업만 얘기하는 영상도 있으니까 양해를 좀 부탁드려요, 물무리들. 제가 조금 멀티태스킹이 안 돼가지고 제가 옛날에는 막 썰 풀면서 메이크업도 설명하고 막 다 해보려고 했는데 그러면은 또 이 내용의 흐름이 끊겨.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 밑밥을 왜 까냐. 가끔 제가 썰 푸는 영상에 입 좀 닫고 메이크업 얘기를 하라고. 물론 제가 다 차단을 받지만 예예. 그런 분들은 제가 평소에 메이크업만 썰 안 푸는 영상도 많거든요. 그런 거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 또 썰 푸는 거 좋아하는 밀무리들은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유드 인스파이어 스키니 컬링 마스카라 8호 모하비 핑크. 이 영상은 썰을 푸는 걸 좋아하는 밀무리들을 위한 거니까 제가 썰 푸는 거 좋다 하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그래야 제가 내가 메이크업 얘기 안 하고 내 얘기만 엄청 해도 밀물들이 좋아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벌써 립바를 잘해네. 밀물이랑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순삭이야. 요거 팁시 플럼플리 립라이너 3호 누드 핑크. 요거 케이스가 예뻐서 한번 써봤거든요. 좋다 좋다. 아니 제가 라이트 톤 중에서도 진짜 페일한 거가 잘 받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립 펜슬이 조금만 어두워져도 되게 뭐라 해야 되지? 립라인이 거무죽죽한 사람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컬러 밝고 아주 괜찮다. 그리고 진짜 살짝 플럼핑이 느껴지네. 좋은데? 여러분 이거 좋아요. 추천. 되게 부드럽게 발리는데 픽싱은 또 잘 되고 이런 립라인에 있는 착색 같은 것도 잘 가려주는 정도의 커버력. 그리고 뒤쪽에 이렇게 브러쉬도 있거든요. 이거 사용해서 이렇게 블렌딩도 해줄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립은 요거 오늘 완전 페리페라 딸기 애들 많이 쓰는데 립도 페리페라 딸기 지금 2개 있는데 페리페라 잉크 글래스팅 립글로즈 요거는 15호 소프트 스윗 컬러 그리고 요거는 16호 올댓 베리 컬러. 둘 중에 지금 립이 너무 채도 있는 것보다는 조금 차분한 요게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요거를 써줄 건데 요거를 쓰기 전에 베이스를 그래도 한번 깔아줘야 될 것 같아요. 얘네가 생각보다 맑거든요. 전 좀 더 고발색일 줄 알았는데 꽤나 맑아. 그래서 요거 클리오 허그블러 틴트 2호 코랄 페어링 요런 컬러 사용해서 진짜 얇게 바른 거야 만 거야 쉽게 발라줄게요. 이게 엄청 조금 바르는 거지만 이렇게 한번 깔아줘야지 또 이쁘거든요. 특히 맑은 립글로즈 바를 때는 꼭 이렇게 밑에 깔아주셔야지 립글로즈도 훨씬 예쁘게 올라갑니다. 여기에다가 올댓베리 올려주면은 예쁘다. 약간 뭔가 그 빨간 딸기보다는 산딸기 느낌? 오! 광 느낌 되게 예뻐. 이 발리는 느낌은 꽤나 쫀득한데 입술에 올라가서 끈적함은 별로 없어요. 입술 산도 살짝 이렇게 발라줄게요. 뭐야? 오늘 메이크업 너무 예쁜데? 메이크업은 다 됐으니까 렌즈 끼고 그 나머지 세팅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머지 연출까지 다 하고 돌아왔는데요. 오늘 사실 메이크업 설명에 큰 비중을 두진 못했는데 오늘 메이크업이 너무 예쁘게 연출이 돼가지고 조금 만족스럽네요. 아마 제가 메이크업 하는 내내 쉬지 않고 떠들어가지고 저 언니 메이크업 어떻게 했나는 영상 보면 뭐 다 나올 테니까 이 메이크업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그거 보고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어쨌든 오늘 영상은 정말 제 초딩 시절로 돌아가서 그때부터 시작된 저의 이 다이어트 강박과 외모 강박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금 나아지게 했는지 이렇게 쭉 썰을 풀어봤는데 저랑 비슷하게 지금 뭔가 고민이신 분들한테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고 제가 과거의 저를 만나면 진짜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거든요. 남들이 너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 네 탓 아니야. 너가 잘못한 거 없으니까 너를 너무 미워하지 말렴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은데 제가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저보다 어린 밀무리들 꼭 이 말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